두 번째 주제가 이제 설종진 감독 대행 체제의 시작입니다. 예,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이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사실 뭐 야구 팬들 입장에서 야구 경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불과 이틀 만에 키움이 감독, 단장, 수석 코치를 모두 해임하는, 저도 꽤 오랫동안 야구계에 있었지만 이런 이 해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성적 부진한 팀이 전반기에 올스타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감독 경지 그렇죠. 정도까지는 가는데 이 단장이라든지 수석 코치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나간 사례는 제 기억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사례는 뭐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맞아요. 시즌 중간에 단장 감독 수석까지 한 번에 교체된다. 누구 책임이냐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감독을 날리죠. 네. 그런데 단장까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감독만 책임이냐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이례적인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저렇게 못하는 게 팀을 누군가 또 추스러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수석 코치를 남긴다거나 또 일반 코치들 중에도 이제 역할을 좀 바꾼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감독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키움은 이례적으로 홍원기 감독 그리고 단장, 수석 코치까지 모두 보직 해임을 통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퓨처스 감독을 맡고 있었던 설종진 퓨처스 감독에게 1군 감독 대행을 맡기고 수석 코치 자리는 공석 그리고 고층 스태프도 김태환 퓨처스 타격 코치가 1군으로 올라와서 타격 코치를 맡고 오윤 코치가 퓨처스로 내려가고 투수도 정찬원 불펜 코치가 퓨처스로 내려가고 그 자리는 노병우 코치가 채운다 이런 발표가 났거든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오윤 타격 코치는 이제 2군 대행을 촉발로 만든 것 감독으로? 같아요. 네, 감독 왜냐면 이제 대행으로? 설정진 2군 감독이 지금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2군 감독도 공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오윤 코치가 대행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설종진 감독 대행이지만 네. 사실 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퓨처스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제 이 스태프들이?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올라와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문이 왔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퓨처스에 있는 유망주들을 네.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퓨처스 감독과 코치를 했던 이 스태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선수를 계속 봐왔으니까 맞아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아마 후반기 성적도 성적이고 그런 미래를 또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장도 허승필 단장에게 이제 새롭게 역할을 맡겼는데 그동안 이제 운영팀장을 하시던 분이죠. 네. 네. 승필 단장, 신임 단장은 사실 2011년에 하나 이글스에 네, 입단을 맞아요. 했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사실 야구 광이에요. 엄청난 야구 광이고 그래서 야구단 입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 이글스 팬이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외국인 스카우트를 했었죠. 맞아요. 외국인 스카우트를 네. 오래 하고 있었는데 김성근 감독 시절에 조금 안 좋았죠. 네. 로저스하고 네. 뭐 하고 뭐 그때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에서 하여튼 뭐 조금 감독이 굉장히 좀 엄격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허석필 상당히 일도 뭐 열심히 하고 네. 성실하고 그랬던 이제 프런트인데 결국 현장 뭐 감독이 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 히어로즈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히어로즈 가서도 외국인 스카우트를 하면서 네. 상당히 좋은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또 선발을 해왔고 그렇죠. 1981년생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이제 단장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하고 또 올해는 또 이제 운영팀장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 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 한번 좀 기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단장에게 정권을 주는 또 그런 시스템은 그렇죠. 아니니까 히어로즈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의 꿈을 이렇게 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야구를 펼쳐 나갈 수 있을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설종진 그러니까 퓨처스 감독이 이제 1군 감독 대행을 맡게 되는데 취임 일성을 보니까
스몰볼, 거포 중심의 힘이 있는 야구가 아니라 이제는 희생번트라든가 기동력으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꾀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약간 그동안에 이제 호원기 감독과는 좀, 그 대체되는, 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아요. 네, 승률은 5할 정도를 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전반기에 희생 번트를 가장 안 된 팀이에요. 키움이 희생 번트를 가장 안 됐고 도루도 거의 최하위에 그렇죠. 있는 팀인데 이제 설종진 감독 대행은 이런 거를 목표로 내세웠으니까 좀 이게 전후반기 이제 야구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네. 목동구장 시절부터 해서 히어로즈는 뭐 박병호, 그렇죠. 그다음에 강정호, 그다음에 김하성, 그렇죠. 이 거포들이 꾸준히 있었고 외국인 선수들도 네. 그렇고 그런 굉장히 화끈한 야구를 추구를 했었고 그런데 글쎄요 뭐 이 부분 뭐 기록들이 나오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도루 시도라든가 희생번트 시도 또 희생번트 성공이 가장 적은 게 그만큼 이제 선수들에게 좀 맡기기도 했고 원기 감독도 경기 초중반 후반까지도 번트를 잘 대지 않는 그런 성향의 야구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설종진 대행은 약간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그 설종진 감독 대행의 현역 시절, 그러니까 그 고교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프로 생활을 이제 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야구를 보여줄지 또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지를 잘 모르는 팬들이 꽤 많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말씀드렸지만 설종진 감독은 이 신일고 시절에 고교 시절에 정말 전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신일고 3학년 때 이제 두 개 대회에 우승을 했는데 맞아요. 조성민 선수가 에이스로서 활약을 했지만 물론 그 밑에 조인성 1학년에 김재현까지 해서 그 멤버가 정말 좋았어요. 그 중에 그렇죠. 탑 오브 탑이 설종진이었고 그때 이제 한참 유행하던 만화가 있었잖아요. 이연세의 그 공포의 여행구단. 그래서 설까치. 이제 이 별명도 그때 최고의 인기 만화의 주인공인 설까치라는 말이 설까치. 나올 정도로 고교 시절에 전설을 썼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1번 타자로서 발도 빨랐고 번트도 잘 되고 그러니까 공수주를 갖춘 그런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 시절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화상을 네. 입고 이제 선수 생활이 이제 이렇게 꺾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수 본인의 이제 야구관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빠르고 또 번트도 되고 하는 그런 야구들도 지금 이제 추구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이 선수 생활이 현대 유니콘스로 와서 이제 그만둔 2001년에 이제 끝나고 그만뒀죠. 근데 김재박 감독이 그때는 또 이 현대라는 막강한 팀이 있었지만 번트 야구였잖아요. 아 맞아요. 아. 네. 굉장히 이제 스몰볼 야구를 하면서 탄탄한 이제 조직을 만들었고 그때 물론 이제 설종진 선수는 주전도 아니었고 또 은퇴하고 나서는 매니저로서 네. 이제 구단 이제 이 선수단을 네. 좀 보좌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거기서 본 야구들도 있을 거고 네. 김재박 감독 야구부터 봤고 그 이후에 히어로즈 넘어오면서 이제 물론 이강원 감독이 1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김시진, 네. 염경엽 많은 그래서 감독들이. 많은 감독들이 네. 쭉 왔잖아요. 홍웅기 감독까지 그렇죠. 물론 1, 2군 감독이지만 네. 이런 여러 야구들을 보면서 아마 한 번도 지금까지 야구를 하고 나서 그래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네. 현대 유니콘스부터 해서 히어로즈까지 와서 계속 프런트하고 이제 퓨처스 감독까지 했으니까 그를 보면서 이제 그 야구관이 있을 거고 야구관도 야구관이지만 지금 현재 선수 구성 맞아요. 선수 구성상 이 홈런 타자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번트라든지 도루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희생번트 17개는 박혜민 선수가 15개더라고요. 혼자서 15개. 혼자서. 혼자서. 네. 그러니까 팀 희생번트가 17개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거는 뭐 최근 이제 세이브 매트릭스라든지 통계를 놓고 보면 희생번트가 득점 생산에 도움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구단 기조로 해서 그렇게 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제 희생번트라든지 스몰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 구단주라든지 네. 아니면 팀 내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도루가 사실은 이 성공률은 89.4%잖아요. 이건 뭐 거의 90%니까 네. 42개를 성공하고 5개 실패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 성공률보다는 이게 사실 80%, 75% 내려오더라도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야구가 조금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임하면서 또 이제 군복무 중인 안우진 선수가 이제 복귀가 9월 한 중순쯤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퓨처스에 던지는 걸 이미 한번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 9월 중순에 합류를 하면 한두 경기 정도는 등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거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쓸 게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뭐 몸 상태만 뭐 괜찮다고 하면 또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또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 뭐 WBC를 그렇죠. 앞두고 안우진 선수가 한번 던져봐야 네. 또 견적도 나오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일단 본인도 실전 등판을 해보고 또 팀도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내년 밑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네. 뭐 그 부분은 뭐 구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뭐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즌 중에 뭐 물론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 순위가 최하위였기 때문에 뭐 감독 경질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감독, 단장, 수석 코치를 모두 경질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워낙 성적이 부진했잖아요. 이게 3할을 이제 간 넘는 성적. 이거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올해 뭐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탈꼴찌를 할 수가 없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네. 제일 뭐 어쨌든 이 눈앞의 목표는 이해할 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책이 들어간 것 같고요. 결국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은 선수 구성을 뭐 어떻게 했다 이것보다는 구단주 입장에서는 게임 운영을 잘못했다라는 그 탓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선수를 잘못 뽑았다.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감독 너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다. 트레이드도 선수- 잘못했다. 네. 선수도 잘못 뽑았고 트레이드도 잘못 뽑았고 운영을 잘못했다. 선수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감독만 내치기에는 또 여론의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리세팅을 하면서 뭐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네. 팀 분위기 전환. 팀 분위기 전환. 그냥 하는 말이죠. 네, 그냥 하는 말. 분위기잖아. 저희 댓글창 아무도 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아까 그 희생번트 네. 적은 거, 또 도루 성공률은 없지만 시도가 적은 거, 이거 사실은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그게 그 동안의 히어로스의 기조였다는 거죠. 그게 뭐 홍원기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도 번트 왜 여기서 안 되지? 이 팀은 그런 기조야. 그렇죠. 번트 되지 않아. 도로 성공률 높지 않으면 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바꾼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서 감독을 해임한다? 이 부분은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것도 같고 가장 큰 건 그동안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좋은 성적을 더군다나 올해는 뭐 김혜성까지 빠져나가면서 예고됐던 일이지만 성적에 대한 책임을 네. 감독에게 맡긴 물론 이제 다 같이 책임은 졌지만 네. 맡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예. 약간 의아하죠. 뭐 예를 들면 후라도 에이스도 안 잡았고, 안 잡았잖아요. 예, 그래놓고 성적이 안 났으니 나가라. 이건 약간 좀 웃기긴 하죠. 히어로즈가 그동안 외국인 선수들을 계속 교체를 하면서 오는 선수들도 잘했어요. 네. 잘했지만 이제 올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꼬인 거죠. 네. 외국인 선수도 다 꼬인 거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희생번트를 이제 좀 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설종진 감독 대행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단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 홈런을 치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희생번트를 대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히어로즈 지금 올해 선발 평균 자책점도 꼴찌지만 불펜 평균 자책점 꼴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점, 2점 짜내서 이걸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물음표거든요. 네. 옛날에 김재박 감독이 뭐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그 번트 야구를 했지만 워낙 막강한 불펜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1점만 앞서고 있으면 이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희생번트를 대고 한 점을 내고 상대를 압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한 점 이렇게 짜내가지고 했는데 뒤쪽에 터져가지고 뭐 서너 점 줘버리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야구가 안 되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설정진 감독 야구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 과연 그게 실효성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또 하나 고민은 그겁니다. 왜 지금일까? 시즌 끝나고 그럼 더군다나 뭐 안호진이 돌아온다고 해봐야 9월 중순이면 나올 수 있는 게임이 말씀하신 대로 한두 게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안호진이 와서 한 10경기쯤 던져서 승수를 쌓고 뭐 불펜 다시 다 고쳐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웬만하면 탈 꼴찌도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 시기에 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바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누구나 다 뭐 꼴찌를 해도 사실은 뭐 올해 전력이 이렇게 뭐안 좋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무리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뭐 화가 많이 나시나 보죠. 결국 이게 이제 성적 부진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괴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올스타 괴담이라는 게. 올스타전. 올스타전은 전후로 해서 이제 감독이 사실 잘리는 감독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과거부터 해서. 네. 근데 제일 조금 황당했던 것은 이제 이 강병철 감독이 98년 하나에서 이제 경질이 될 때 네. 그때 올스타전 하는 날 경기 30분 전에 3루 코치로 나가야 되는데 아유, 파이어 된 거예요. 네. 거기서 통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올스타전에 있는 그 감독들도 분위기가 잔치가 싸해지면서 아주 그냥 서로 웃지를 못하는 그럼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김성 감독이 이제 쌍방울 감독 잘릴 때도 그렇고 올스타 브레이크 딱 끝나고 나서 잘리거든요. 네. 예, 경질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홍희 감독이 결국 이제 또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경질을 했는데 그러네. 뭐 후반기를 한번 네. 지켜봐야 되겠죠. 과연 이 분위기를 뭐 바꿀 수 있을지 예, 팬들은 뭐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같긴 한데 거의 기대를 하고 있는 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거의 지금 댓글창에도 좀 뭐 기대가 되시는 팬분들 계시나요? 약간 예, 약간 댓글창 반응이 예,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키움 성적 안 날 때 계속 드렸던 말씀이 키움 팬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저 이정우 있을 때도 그렇고 김하성, 김혜성 있을 때도 그렇고 좋은 성적을 많이 냈기 네. 때문에 키움 히어로스 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요새 그 오전에 메이저리그를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조적으로 키움 경기가 기대보다 별로다, 뭐 기대보다 성적도 안 난다 이런 이야기 해왔는데 그래도 팬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의 그 복귀 또 전력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제3자 입장에서 밖에서 봤을 땐 누군가의 전횡에 의해서 이 팀이 막 좌지우지 되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진다는 거죠. 그걸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팬들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참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신기할 거.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을 잘 뽑아와서 네. 그 선수들이 계획대로 생각했던 대로 잘 성장을 그렇죠. 했고 그런데 물론 뭐 잘 육성을 또 하기도 했겠지만 아까 뭐 댓글에도 나왔는데 고향 히어로즈에 이렇게 가보면 네. 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이 이거는 프로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고등학교 저 어디 가도 네. 이보다 시설 좋은 데가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저도 뭐 이제 갓 졸업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던 네. 선수들 몇 명 뭐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고등학교 야구 하고 나서 보통 프로 오면 프로 오니까 밥도 네. 좋고 뭐 이게 뭐 시설도 좋고 운동하기 네. 여건도 좋습니다. 네. 웬만하면 다 그렇게 그럼요.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히어로즈 선수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피투스 가면 다 힘들죠. 그렇지만 훈련 여건이 안 되고 지금 한여름 제가 작년에도 한여름에 그 이제 고향구장 가봤는데 원정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맞아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하나 네, 갖다 놓고 거기서 쉬라 그러고 그거 얼마나 더워요. 그럼요. 그런 쉴 공간도 마땅치 않고 네. 육성 기조면 저는 사실 뭐 이 야구 1군 야구 KBO 리그에서 보여주는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 히어로즈는 딱 기조가 있잖아요. 선수 잘 뽑고 육성 네. 잘해서 또 잘하면 또 메이저리그 보내고 또 키우고 그게 기조면 왜 퓨처스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게 의아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선결이 되면 히어로즈 팬들도
아 그래 우리는 이런 팀이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해도 할 수가 있고 선수들도 거기서 또 내부 경쟁을 하면서 히어로즈 가면 빨리 주전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오히려 히어로즈 뽑히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제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이전트라든지 선수들 고등학교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히어로즈의 그 열악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히어로즈에 뽑히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다시 바뀐 거고. 바뀐 거죠. 어린 애들이 가서 해보니까 다른 구단의 2군 퓨처스 여기 비교되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하죠. 그렇게 돼가지고 TP 구단이 되면 서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가서 희망을 가지고 히어로즈는 가면 빨리 주전을 잡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선수들이 의사이사 해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처져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작년까지 이제 퓨처스 경기를 많이 했는데 네. 퓨처스 경기 중계 때 제일 많이 했던 팀이 고양 히어로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선수들 운영도 그렇고 사실 이제 팀 내에 어떤 1, 2군의 기조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를 키워야 되고 이 선수가 몇 년 후에는 주전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근데 사실 어느 팀이라고 그런 계획이 없겠어요? 그런 계획들은 다 있죠. 근데 그렇게 성장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키움은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선수들을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거기서 뭐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키울 수 있게끔. 네. 그러나 그 선수가 바로 1군 가서 뛴다고 해서 주전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기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운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물음표가 달려요. 댓글에도 지금 이제 비용을 되게 어디다 쓰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선수 영입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본인들이 갖고 있던 육성 기조에 투자라도 됐으면 팬들이 이런 댓글창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향 도시 이름을 따고 네. 퓨처스를 운영하는 또 유일한 팀이긴 한데 뭐 네이밍 마케팅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 KBO 리그 구성원으로서 같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팀보다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거의 근접하는 그 육성 시스템 시설 그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 우리가 그 선수들 팀 연봉 조사했을 때 팀 연봉이 네. 최하위였죠. 제가였죠. 55억? 네, 샐러리를 거의 아예 거의 9인 NC보다도 훨씬 밑에인 정도였죠. 근데 작년에 제가 그 기업 그 보고서 결산 보고서 네. 봤을 때 그때 77억인가 흑자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 뭐 단순 수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 어디에 어떻게 뭐 그거 개인 회사니까 뭐 알아서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선수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선수 생활하는 건 분명히 좀 전체 리그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KBO 차원에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안 그래도 뭐 최근에 그 샐러리 하한선을 좀 발표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래도 KBO에서 뭔가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KBO가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도 뭐 구단주한테 전혀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네. 뭐 출입 금지. 출입은 금지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 맞겠냐고. 네. 다 결국은 구단주 의도대로 그럼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 그럼 무탄장 감독 누가 잘랐나요? 그러니까 사장이 누가 잘랐나요? 네. 지금 사장이 자른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KBO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쉽지는 않네요. 키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